넷째 날 카드 학습법 2. 재능아, 시험 기간이니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집에 돌아갈 시간까지 공부하고 가기 전에 나랑 함께 점검해보자. 그럼 열심히 해. 네. 재능아, 그동안 무슨 공부했니? 네. 수학 문제집 풀었어요. 그래? 방정식이란 무엇일까? 그게... 그럼 여기 이 1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재능아, 공부한 거 맞아? 네. 하긴 했는데... 우리 재능이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했네요. 사실 하위권은 대부분 중요도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만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는 하지만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시험에 나올지,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빈치, 시험 기간엔 시간 활용을 위해 단어를 외울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해. 암기 카드를 만들어 보긴 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랬구나. 암기 카드는 영어 단어나 개념, 공식 같은 짧고 간단한 내용을 외울 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객관식, 단답형 시험을 준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도 해. 그럼 이번 시간에는 카드 학습법의 고급 단계인 시험을 대비한 시험 카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좋아. 여기 시험 카드에는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을 적는 것이 중요해. 예를 들어, 내가 학습 목표나 주제와 관련된 것,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 기출문제, 책에서 강조한 것, 자신이 이해나 암기하지 못한 것 등이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지. 그렇구나. 다빈치, 그럼 효과적으로 시험 카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줘. 좋아. 우선 실습용 교과서를 꺼내서 공부할 부분을 펴고 앞서 말한 5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5개 찾아서 밑줄을 그으며 체크를 해야 해. 다 체크했으면 기존의 카드 학습법의 원리에 따라 5장의 카드를 만들어 보는데 이때 시험의 특성을 고려해서 단순히 한 장의 카드에 한 개의 외울 내용과 뜻을 앞뒤로 구분해서 적는 것보다는 시험 출제위원인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야. 시험에 나오는 문제의 형식은 한 가지가 아니고 객관식이나 단답식 등 그 형식도 다양하잖아. 맞아. 객관식 단답형 시험의 경우는 문제와 답, 빈칸 채우기, 보기가 주어진 문제 등이 대표적인 출제 형식이지. 그런데 내가 만든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 5문제를 다 만들었으면 자신이 만든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인지 살펴봐야 하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알면 너무 늦기 때문에 문제집이나 기출문제를 펴서 비교해보면서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해. 문제집이나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다빈치, 재능아, 슬기야.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도 시험 카드에 있는 문제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실망은 금물. 지금부터 내가 들려주는 에디슨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 전구를 꼭 만들고야 말 거야. 자네는 10,000번의 실험으로 전구를 발명했으니 9,999번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아닐세. 나는 9,999번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라네. 이 에디슨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든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오면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구나. 맞아. 시험이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보게 된다고. 시험을 계속 치르면서 계속해서 시험 카드를 만들다 보면 조금씩 적중률을 높일 수 있고 언젠가 시험을 보기 전에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훤히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바로 시험의 달인이자 공부의 신으로 거듭나는 거겠지? 기대된다. 여러분, 암기 카드 작성 예를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다빈치, 앞에서 설명해준 카드 학습법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카드 학습법의 효과는 대략 10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 첫째, 카드 학습법을 하면 메모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 카드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메모하는 습관이 형성되겠지. 둘째, 복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 카드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복습을 할 수 있으므로 복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거지. 셋째,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 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거리가 생기게 된다고. 넷째, 집중력이 몰라보게 좋아져. 목표를 정해 암기하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어. 다섯째, 암기력이 탁월해지는데 이론과 시스템에 근거한 방법이기 때문에 암기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어. 여섯째, 완벽한 시험 준비로 전 과목 만점을 받을 수 있어. 평소에 카드를 만들어두면 시험을 앞두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좋아. 일곱째, 목표 달성을 통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 작은 목표를 정해서 자주 달성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지. 그리고 여덟째, 파트너 학습법을 통해 공부를 게임처럼 즐길 수 있어. 암기한 내용을 서로 물어보면서 확인하면 게임을 하듯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돼. 아홉째, 에피소드 기억을 활용할 수 있어. 암기한 카드를 서로 물어보면 에피소드 기억을 통해 암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지. 10번째, 학습법의 핵심 원칙을 쉽게 체득할 수 있는데 학습법과 암기의 핵심 원칙인 구분과 반복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는 말이지. 한마디로 카드 학습법은 좋다는 거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10가지 효과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야. 그럴 거야. 카드 학습법 하나만 잘 활용해도 공부에 대한 고민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와, 오늘 하루도 이제 끝났다. 그럼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해 볼까? 학습일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기처럼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쓰면 복습이 되고 느낌을 중심으로 쓰면 반성이 됩니다. 학습일기와 함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